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07번째 시간으로 저 높은 곳으로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으로. 무릇 세상을 살면서 온 중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성에 관해서는 크게 의심해 보지 않았다. 사람의 사는 것 또한 그것이 어디든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사는가 하는 만큼 어디에 사는가 하는 것도 매우 비중 있는 부분임을 실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얽힌 친척의 이야기를 담고자 한다. 이분은 나의 연배로서 거의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 최초의 입성은 서울이었다. 본래 근거지는 부산이었는데 70년도 말 무렵에 직장에서 인사발령으로 인해 서울행을 감행하게 된 것이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어려운 선택이었음에도 과감하게 결정했고 도전했다. 부산에 사는 동안에는 부인이 조그만 슈퍼 같은 곳에서 것을 몇 년 동안 했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 벌어진 자금으로 울산에 토지를 사두기도 할 정도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일가 친척도 없는 상태에서 가족 4명만이 단신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처음 살게 된 곳은 화곡동 빌라 쪽이었다. 보일러 시설도 없고 연탄 보일러로 난방을 하던 시절이었다. 부산에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터인데 서울에 올라오고 보니 그 고생은 말이 아닐 정도였다. 얼마 후에 막내 아들까지 태어나게 되었고 5 식구가 되었다. 10여 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 도시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으나 서울에서의 생활은 아무래도 낯설고 어려움이 뒤따랐다. 물론 부인의 강단 있는 성격과 남다른 생활력은 굳건하게 서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주었다. 제조업체로서는 그런대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곳에서 봉급생활자로서 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었다. 10여 년의 생활 후에 이사오게 된 곳이 서초동이었다. 이쪽 양업집의 2층에 전세를 얻어 생활을 했다. 아이들도 자라 큰 녀석은 대학에 다니게 되었고 작은 녀석은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서울의 한복판 중심권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한창 게임이 유행처럼 번져나갈 때였고 아이들은 그것에 매료되어 있기도 했다. 개인주택이 되다 보니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었고 우풍이 심했다. 그러던 중에 청약저축을 통해 분양을 신청하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안양의 평촌 신도시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다. 20여 년 만에 제대로 된 내 집을 마련하게 된 것이었다. 억척스럽게 저축을 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해온 덕택이었다. 기반을 서울로 잡아 생활을 얼마만큼 하게 된 덕에 이제는 가까운 친척들도 생기게 되고 조카들도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30여 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대기업을 나오게 되었다. 조그만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평촌에서의 생활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갖게 된 상황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게까지 되었다. 부인은 통장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차에 새롭게 창업을 하게 되고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소업체를 만들어서 경영까지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기업으로 시작을 하였으나 요즘에 와서는 상당한 규모를 가진 우량 중소기업으로까지 성장하였다. 그런 와중에 고향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금을 출자해서 그 이자로 쌀을 몇백 포대씩 나누어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지금은 평촌에서 3번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아들 둘은 다 장가를 가서 잘 살고 있다. 손자 1명, 손녀 3명을 둔 다복한 가정으로 주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남다른 뭔가가 있었으리라. 억척스럽게 달려왔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조상에 대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이웃에게 베풀려 건강절약했던 것이 그 원동력이었으리라 여겨진다. 이제는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생각을 하고 계신 듯하다.
내년쯤이면 장성한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후손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신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야기는 마치 순풍에 돛을 단 듯 그렇게 흘러온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히 성공한 것은 아님을 느낄 수 있으리라. 이제는 공장도 사고 충분히 운영의 기반이 튼튼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 여겨진다. 10여 년 이상의 경영을 통하여 제대로 된 기초 위에 기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가족과 상경에서 30여 년 동안 진력을 다한 결과가 좋은 결실로 마무리된 듯하다. 제대로 성공 요건을 갖춘 것도 아니고 부모의 조력을 받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순수하게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뜻한 바의 성취를 이뤄낸 것이다. 가문의 영광을 만들었고 자식들도 다 제 역할을 충실히 할 만큼 교육시켰고 성장하도록 뒷바라지를 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다. 회사의 기밀이 유출되어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 한때는 발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병고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되었다. 한 번씩 호사를 부려도 될 만큼 여유가 있음에도 부인은 네덜란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지만 정작 사장님은 극구 사양하며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 명절날에는 지인들을 불러 행사를 하고는 한다. 갖가지 음식을 마련해놓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자신의 성공담과 철학을 담담히 이야기하곤 한다. 억세게 가난했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한평생 일에 파묻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자답해 본다고도 한다. 한 번씩 시골을 가면 꼭 금일봉을 희사하여 마을에서 잔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기경을 한다고 했다. 한 푼의 금전도 허투루 쓰지 않은 철두철미함으로 가지고 있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굳건히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부분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이제는 굳이 서울로 가서 그 복잡하고 어려운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도 한다. 항상 우리 어른을 공경하고 자신의 역할에 한 채의 비틈없이 잘 해내고 계시다. 평생 일에 묻혀 성공을 위해 일관성 있게 살아온 친척을 볼 때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한 단면을 배울 수 있다. 항상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도록 복락을 누리시길 기원해 본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